질문할 거 있나요? 75번. RPM 75번. 75번. 일단 fx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x-2분의 ax제곱 bx 플러스 c 얘가 1이라는 거죠. 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항 교재비 1분의 a 얘가 1이면 되죠. 네. 그래서 a는 1이다. 그럼 fx는 a가 1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하고 네. x제곱 bx 플러스 c를 넣으면 네.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이죠? 네. 그럼 분자도 0이 돼야겠죠? 아, 네. 그럼 1 더하기 b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되고 c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고 네.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들고 있겠죠? 네. 그럼 조립제법 1 b 플러스 1 b 플러스 1 0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b 플러스 1 이거 약분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3분의 b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c는 4 그럼 a, b, c 나왔죠. 네. 또 뭐 할까요? 다음 페이지가 83번. 자, f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하라는 게 이거. 그래서 이 fx를 이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그 리미트. 아니고요. 아, 제곱. 제곱 먼저 합니다. 네. 제곱, 제곱, 제곱. 그 다음 뭐 할까요? 분모의 x 제곱. 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다음에 는 붙이고 리미트. 네, 리미트. 리미트. 그래서 리미트를 붙였기 때문에 등호가 생기는 거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얘는 그러니까 얘가 9. 끝. 또 질문. 저 다음 페이지에 87번이 문제 읽어보죠.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 x, y 에 대하여 a는 세 점, 원점이랑 p랑 q, 1,0, 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이고 bx는 세 점, 원점과 p, r, 0,4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일 때 리미트 어쩌고를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죠. 네. 자, P가 x, y인데 문자 2개 말고 한 개로 바꿀게요. x, x 제곱으로. 네. 그러면 ax 넓이부터 구합니다. 그럼 얘가 밑변. 네. 밑변 1. 높이 이거의 y값. S. x제곱.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그래서 2분의 1 x제곱이 ax. 자, bx. 자, 얘가 밑변. 밑변 얼마? 4. 높이. p의 x좌표. X. x.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2x.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bx. 그럼 이거에다가 x를 곱하면 2x제곱 분의 ax. 2분의 1 x제곱. 분모 2차, 분자 2차. 그러니까 4분의 1. 또 저 88번이요. 88번. 그림 나오는 거를 못 풀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 어떻게든 해보세요. 네. 자, 원점 O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Q. 곡선 y는 2x제곱과 원Q의 1/4분면에서의 교점을 P라 하자. 네. 점 P가 곡선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 Q는 어떤 점에 가까워지는가? 자, 이 P점의 좌표 뭔지 모르니까 a, 2a 제곱으로 놓을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P하고 Q 이거 사이 거리, 우린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네. 반지름, R입니다. 네. 자, 그러면 Q, 원점하고 Q, 이 거리도 반지름이죠. 네. 그럼 Q점의 좌표는 0,R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PQ,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X값의 차이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PQ의 길이고 네. 이게 곧 반지름과 같은 거죠. 네. 그럼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4A 4승 마이너스 4 RA 제곱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네. 그럼 여기 R 제곱 R 제곱 사라지죠? 네. R 붙어 있는 것만 넘깁니다. 그럼 4 RA 제곱은 A 제곱 4A 4승. 자, 양변을 4A 제곱으로 나눌게요. 네. 그래서 R은 4분의 1 플러스 A 제곱. 이게 반지름이에요. 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자, P가 원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P의 X좌표가 A죠. 네. A가 원점으로 간대요. 그럼 원점이라는 건 X좌표가 몇이죠? 0이죠. X좌표가 0이죠. 현재 P점의 X좌표는 A죠. 네. A가 원점 0을 향해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미트 A가 0을 향해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그때 구하라는 게 원의 중심은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중심 좌표는 0,R, R이죠, R. 네. 그럼 R을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R이 이거죠. 네. 그리고 A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저번에 얘기했죠? A라는 식만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4분의 1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A만으로 구성이 돼 있죠, 식이? 네. 그럼 A 자리에 0을 대입하면 4분의 1. 끝.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자, 89번 문제 읽어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위로 움직이는 점 p, t, t 제곱과 OP, OQ를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PQ와 직선 PQ와 y축의 교점의 y좌표를 FT라 하자. 자,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FT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그럼 FT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FT라는 거는 이 직선의 y 절편이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필요한 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뭐 이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P점. 자,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이미 나와 있고요. Q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돼요. 네. Q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OP,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X값의 차이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 제곱의 루트. 맞나요? 네. 그러면 이 길이만큼 같으니까 Q점의 좌표가 T의 제곱 플러스 T의 사승 콤마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T, T 제곱 루트 T 제곱 T 사승 콤마 0.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먼저 구하면 이거에서 이거 뺀다, 이거에서 이거 빼죠.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4승 분의 T제곱. 괜찮아요? 네. 자, 여기 T제곱으로 묶여질 수 있죠. 네. 그럼 루트 밖으로 벗겨지면 T로 나오고, 그럼 얘는 분모는 T로 묶을 수 있죠? 1 플러스 T제곱 분의 T제곱. 괜찮아요? 네. 그러면 T가 하나 약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는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제곱 분의 T. 얘가 기울기. 지나는 점은 뭐 이걸 써도 좋고 이걸 써도 좋고 누구 쓸까요? P 있습니다. P가 좀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죠. 네. 그럼 y는 기울기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 제곱분의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괜찮아요? 네. 자,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1 마이너스 루트 t 제곱분의 tx. 얘랑 분배하면 이거 분자로 곱하면 되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t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t제곱. 이거에서 이 직선의 y절편이 ft래요. 네. y절편이라는 건 꽁무니에 붙어있는 게 y절편이죠? 네. 그래서 ft가 t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제곱분의 t제곱. 얘가 ft입니다.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네. P의 X좌표는 T죠? 네. 얘가 원점. 그럼 원점의 X좌표는 0. 0이죠. 그럼 T가 0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때의 Y좌표 FT. 맞나요? 네. 그럼 이 자리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T제곱. 괜찮을까요? 네. 자, 일단 0 대입해보면 이거 0이죠? 네. 이거 1 빼기 1이니까 0이죠? 네. 얘 0이죠? 네. 그럼 0 빼기 0꼴이죠? 네.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변형을 해줄 거예요. 네. 자, 일단 T제곱이 보이죠? 네. 그래서 T제곱으로 묶어주겠습니다. T제곱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여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통분해보죠. 통분하고 유리화할 거예요. 아, 네. 그럼 통분하면 1 마이너스 루트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 네. 그럼 요거 숫자는 사라지죠. 네. 요것만 남아요. 그쵸? 네. 이 상태에서 유리화하겠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 곱하기 분모는 이거 빼기 알맹이. 그러면 T 제곱이 되죠. 아,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T제곱 분의 여기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제곱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 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이거 T제곱 약분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이 상태에서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1은 2. 끝. 괜찮아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저 다음 페이지에는 없어요. 저 20쪽에 106번에 106번. 자, 문제 읽어보죠. 다음 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부터 뭐라고 그랬죠? 네. 자, 무한대인데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지금 x 3승이 보이네요? 네. 자, 그런데 결과가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는 네. 거는 분자도 2차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x 3승이 지금 더 크잖아. 네. 그럼 여기 fx에서 x 3승을 죽여야겠죠. 네. 그래서 fx에 x 3승이 들어있어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3승 다음에 2차하. 2차항의 개수가 개수분의 개수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2차항의 개수는 얼마? 10. 그렇지. 그래서 10x.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fx다 라고 구하고 왼쪽 측은 이제 버릴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자 일단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 됐죠? 네.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는 건 분자도 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A 마이너스 9. 그래서 조립제법 들어가겠습니다. 1, 10, A, A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1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9. 그래서 제로. 그래서 리미트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제곱 9x a 마이너스 9. 그럼 이거 약분되죠? 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x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9 플러스 a 마이너스 9. 얘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8이고요. 마이너스 17이고요.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17이 되고요. 그래서 a는 9. a 9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1. 아, 0. 네. 0. 그래서 fx는 x 3승 10x 제곱 a는 9. 9x. 그럼 b는 0.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f2를 구하세요. 그럼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네. 또 저 다음 페이지에 114번. 114번. 113번. 3번.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네. 그럼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고치라고 했죠. 아, 네.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고치는 방법은 짝수 차수는 어떻게? 짝수 차수는 그대로 쓰고 홀수 차수는 부호를 바꾸고 홀수 차수니까 부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루트가 보이니까 우리는 이걸 유리화를 할 거예요. 유리화를 하면 자 분모가 1분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괜찮아요? 네. 분자는 알맹이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네. 이거 좀 제곱해야 되니까 천천히 갑시다. 제곱하면 a제곱 x제곱 2ax 플러스 1 괜찮을까요? 네. 자 지금 분모가 몇 차예요? 2차. 1차요. 1차죠.
그럼 분자도 1차가 돼야 되죠. 네. 그래야 0이 아닌 상수가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x제곱이 아직 보이죠. x제곱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 1이 돼야 돼요. 그럼 a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는 a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거의 CCBB는 조금 있다.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조금 있다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 그럼 다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괜찮아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x 그 다음에 1 빼기 1 사라지죠. 네. 그럼 분모 1차, 분자 1차. 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의 b니까 1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네. 가 b. 자, 그럼 여기서 a 값이 얼마인지 확실을 해야 b가 얼마인지 구해지죠. 네. 자, a가 1이면 분모가 0 돼요. 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a는 무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래서 b는 2분의 1이라고 구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틀렸네요? 틀렸네. 왜 틀렸지?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였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 문제를 잘못 써가지고. 자, 어쩐지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오긴 했더라.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무한 들어가는 거면 뭐 생각할 필요 없죠? 바로 유리화 가겠습니다. a제곱 x제곱 2ax 플러스 1.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제곱은 사라져야 되니까 a제곱은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아직 모르겠고요. 그럼 이게 사라졌다 라고 하면 이제 최고차항 개수의 b를 따져야 되고 분모는 1 더하기 a, 분자는 1 플러스 2a, 얘가 b.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a는 1이라고 나오고 그럼 1 대입하면 2분의 3. 그래서 b가 2분의 3.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미리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기 계산을 하기 전에 a 값을 먼저 알 수 있어요. 네. 예, a 값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자, a 값은 무조건 1이 될 겁니다. 네. 무조건 1이 될 거예요. 왜 1이 되냐면 이 식의 모양 자체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돼야 돼요. 자, 얘가 만약에 a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얘가 플러스 ax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럼 이거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무한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개수와 여기에 있는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가운데 빼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루트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a는 얼마일까요? 4가 아니라 얘는 루트 4죠. 그러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a 값은 1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뽑아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A 값이 1이다 라는 거를 알았다면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유리화는 할 거예요. 그쵸? 네. 유리화하면 분모는 x제곱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1 바로 쓸 거고, 자 그럼 여기 x제곱 이거는 전개해서 사라질 거고, 그럼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네. 플러스 2죠? 네. 그럼 3x 숫자는 사라지고, 네. 그러면 1 더하기 1 분의 3 2분의 3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2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개수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서술형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한 띡 A는 1 써버리면 틀렸다라고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만약에 풀이를 쓸 때는 꼭 이런 과정을 꼭 거쳐 주셔야 되고, 너가 그냥 객관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아 A는 1이네, 아 A는 2네, 아 3이네 라고 그냥 뚝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풀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14번 해요. 네.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x가 1로 가네요. 그러면 무조건 대입부터 합니다. 분모가 0이죠? 근데 0이 아닌 상수가 나왔으니까 분자도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f1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고, f1은 마이너스 2가 돼야 합니다. 자, 이 fx가 다항 함수라고만 나왔어요.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몇 차식인지는 몰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 f1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식을 보죠. 자, 오른쪽 식을 보니까 분모는 x제곱 빼기 1,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 그럼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주고, 분자를 보니까 두 개의 항에 fx가 각각 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둘 다 fx로 묶어주면 fx 플러스 2라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식을 쪼갤 거예요. 리미트의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내 맘대로 다 쪼갤 수 있죠? 네. 쪼갭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fx 곱하기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플러스 2라고 쪼갰어요. 이렇게 쪼갠 이유는 이 모양 똑같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2죠. 네. 자, x가 1로 간대요. 1 대입하면 2분의 f1이죠? f1은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네. 이해되시나요? 네. 별거 없죠? 그래서 쪼개는 게 네. 이렇게 푸는 문제들은 다 저렇게 쪼개서 나오는 문제들. 아, 지금 여기 단원에서는 이렇게 쪼개서 푸는 거고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쯤, 다다음 시간, 다음 주쯤에 배울 때는 또 다르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또 있나요? 없어요? 개념 원리 갑시다. 개념 원리 질문할 거 있나요, 혹시? 개념이 딱히 없었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의 연속했었습니다. 그쵸? 네. 연속에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날까요? 네.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서 온 거랑 오른쪽에서 온 거랑 그거에 대한 값이 세 개가 모두 다 똑같은 값을 지칭해야 된다.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제당 우리는 몇 번을 풀어야 된다? 3번을 풀어야 된다. 이게 이론적인 거고, 실전 문제에서는 사실상 2번 정도만 풀어도 괜찮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 44쪽, 45쪽까지 했었고 46쪽 할 차례죠. 네. 46쪽에 나오는 내용이 합성함수거든요. 네. 합성함수의 내용이 기억이 날까요? 잘 안 나나 보네요. 자, 봅시다. 자, fx는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네. 자, fx, f 합성 g.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의 식을 g의 f의 x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이 식을 g의 x 자리에 넣어요.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1.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그쵸? 네.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실전에서는 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의 뜻은 이거의 함수를 여기 f의 x자리에 넣어라. 이 함수를 g의 x자리에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일단 g에다가 x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자, 이거에 대한 값이 0이에요. 이 나온 결과값을 f의 x자리에 넣어요. f의 x자리에 넣으면 결과는 3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f라는 식에다가 x자리에다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7. 그럼 나온 결과가 7이죠? 그럼 이 7을 g의 x자리에다 넣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자, 합성함수라는 거는 처음 있는 함수의 치역, y값, 그 다음 함수에서는 정의역, x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예요. 처음 함수에 나오는 결과값이 그 다음 함수에서는 x값이 된다.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억부터 보죠. 자, fx랑 g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x는 2에서 연속인 함수를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2 마이너스 알아볼 거고요. 리미트 2 플러스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f2, ge 함수값 알아볼 겁니다. 자, f라는 함수 2 마이너스 먼저 읽어보죠. f라는 함수의 2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2요. 2요. 0. 0입니다. 0. 곱하기 g라는 함수의 2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라는 함수의 2 마이너스. 2요. 2요. 0 곱하기 2는 0. 0. 자, 이번에는 f라는 함수의 2 플러스를 읽어봅니다. 2. 0이요. 0이요. g라는 함수의 2 플러스를 읽어봅니다. 2요. 2요. 곱하면 0. 0. 자, f2. f라는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 2. g라는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 0. 0. 곱하면 0. 세 개가 모두 다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니은. 이번에는 합성함수예요. g 곱성 fx, g 곱성 fx. 이번에는 g
F2. 자, E-, F라는 함수에 E-를 읽을 거예요. 네. 이 마이너스의 극한값은 얼마죠? 0. 0이에요. 0인데, 네. 0은 0인데, 자, 이 마이너스라는 건 2보다 왼쪽에서 온 거죠. 네. 그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목표값이 0을 향해 다가가니까 0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2라는 값보다 위에서 오고 있죠. 네. 위라는 거는 좌표 평면에서 위쪽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위에서 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 맞아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0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플러스를 G라는 함수에 적용시키는 거야. 네. 0 플러스는 2. 0 플러스요? 네, 0 플러스. 0에 우극하는 거예요. 0 플러스 플러스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서 옵니다. 네. 2. 0. 뭐예요? 0 여기 있잖아요. 네. 이 그래프 오른쪽에서 따라봐야죠. 네. 목표 Y값 0. 0 네. 0. 자, 이거 봅니다. F2 플러스 봅니다. F2 플러스. 극한값은 얼마예요? 0. 0이고요. 위에서 와요, 아래서 와요? 위에서. 위에서 와요. 그럼 0 플러스. 플러스. 그럼 0 플러스를 G에다가 적용시켜요. 네. G라는 함수의 0 플러스는 0. 0. F2의 값은 0. 아, 2. 2. 네. 그럼 G2는 0. 0. 그럼 세 개가 모두 다 똑같네요? 네. 그럼 이것도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디귿. 자, F부터 읽어보죠. G부터 읽어야 되네요. G2 플러스. G 플러스 함수값은 2. 2. 위에서 와요, 아래서 와요? 위에 아래서 와요. 아래서 와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F2 마이너스 읽습니다. 마이너스 0이요. 0이요. 자, G 2 마이너스 읽어봐요. 2요. 2요. 위에서 와요, 아래서 와요? 아래서 아래서 와요. 그럼 F2 마이너스는 0. 0이요. G2는 0. F0은 F0 2. 2. 네. 그럼 얘는 연속이에요? 불연속. 얘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연속이다. 네. 괜찮아요? 네. 어렵죠? 조금 어려워. 맞아요. 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따질 때는 처음에 있는 함수가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오면 플러스, 아래에서 오면 마이너스라는 것까지 해서 극한값을 따져줘야 됩니다. 네. 이해될까요? 네. 자, 밑에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하고 네. 이해를 만든 것 디귿 리을은 틀렸어요? 같아요. 니은 이게 아, 니은 디귿이 틀렸어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자, 0에서 연속 함수인 거를 고르세요. 기억부터 봅시다. 그래서 fx, gx. 여기서 fx, gx. 여기는 f0 더하기 g0. 자, f 0 플러스부터 읽어보죠. 0 플러스 얼마? 1. g 0 플러스는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더한교는 0. 0. 자, f 0 마이너스 1. 옆에 0 마이너스 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0. 그래프를 따라와야죠, 그래프를. 네. 0 마이너스 자극한 네, 0. 아니. 이게 그래프 아니에요? 아 네. 이거 그래프 아니에요, 이거? 이거? 0.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가라고요, 왼쪽에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이요. 네. g 0 마이너스 1. 1이요. 더하면 0. 0이요. f0은 0. 0. 2분의 1. 2분의 1이고 g0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더한 결과는 0. 0. 이제 연속이 되네요. 네. 두 번째, 곱한 거. 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자, f0 플러스가 얼마요? 1이요. 1이요. g0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곱한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f0 마이너스는 아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g0 마이너스는 1이요. 곱한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f0은 2분의 1. 2분의 1. g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는 마이너스 그럼 연속이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G 합성 F. G 합성 F.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일단 F0 플러스 읽어봅니다. F0 플러스는 1이요. 1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플러스요? 얘는 이게 일자로 오는데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대로. 아 밑에 보니까 마이너스. 얘가 밑에예요? 밑에서 오고 있어요? 위에서 위에서 오고 있어요? 직선으로. 네, 직선으로 오고 있어요. 네. 이거 전부터 계속 그냥 1이었어요. 위에서 오는 것도 아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1이에요. 함수값 1입니다. 네. 그럼 G1은 G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1에 대한 y값 마이너스 1이죠. 네. 자, 이번에는 F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냥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1. 그럼 G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이요. 1이요. 이미 글러먹었네요. 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네. 자, G부터 봅니다. 0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1.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자, G 0 마이너스 1이요. 1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1이요. 그냥 1. F1은 1. 1이요. 얘도 글러먹었네요. 아 그래서 탈락. 되는 건 기억. 네.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여라. 그럼 연속 조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5예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도 2식이고 우극한도 2식인 거죠. 다시 말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ax 플러스 b 이거의 값이 5가 되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분모가 0. 그럼 분자도 0. 그래서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 b는 2a 마이너스 4. 대입해서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 인수 정리. 왼쪽에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플러스 4 0.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x 플러스 2는 이거랑 이거랑 약분되겠죠? 남는 거 x a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a 마이너스 3 이거의 값이 5 그래서 a는 9 a가 9니까 b는 14 그럼 fx 나왔고 a, b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뭐 똑같은 내용인 거죠? 네. 자, 예제 5번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아, 밑에 문제 있어요? 아, 풀어요. 예제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의 함수 fx가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왔습니다. 상수 a의 값과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게 가장 큰 힌트인 거고요. 자, 문제 형식을 봐봐요. 자, fx라는 거가 보이는데 그거 앞에 뭔가 식이 곱해져 있죠. 그럼 이게 곱해져 있는 거 되게 번거로운 거야. 귀찮은 애야. 그래서 이거를 없애줄 거예요. 얘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x-2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fx는 x-2분의 x제곱 ax-12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2에서도 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4 더하기 2a 마이너스 12가 0이 돼야 되고 2a는 8, a는 4. 그래서 x-2분의 x제곱 4x-12 근데 f2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분자별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x-2랑 x 플러스 6이랑 약분하고 나서 x가 2에서 2 집어넣으면 8. 끝. 자, 문제의 시작은 fx 앞에 붙어 있는 이 식으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고 그럼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에서도 연속이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거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거의 극한값 식을 온전하게 잘 써주면 x가 2에서 x-2분의 fx-ax-12 이거의 극한값과 함수값 f2의 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럼 f의 값은 0이 아닌 상수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a값 구한 거고 이거의 극한값 여기 약분해서 남는 게 x 플러스 6이니까 극한값 구한 게 f2다. 이해되세요? 네. 어렵진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자, 일단 이거부터 하죠. 항상 연속이 되는 함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속이다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 된다라는 게 세 가지 함수가 있고요.
첫 번째 함수는 다항함수라는 거예요. 다항함수. 네. 조금 약간 낯설죠? 다항함수라는 게 뭐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을 때 직선 모양으로 나오죠? 네. 자, 직선 모양으로 그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그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울기 구해서 찍, 기울기 구해서 찍, 그었죠. 얘는 모든 실수에서 항상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2차 함수 그릴 때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 이렇게 그렸죠. 중간에 내가 구멍 뚫어서 그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모양은 3차 함수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3차 함수는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항상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등등등 이런 몇 차 함수 이런 거를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이 많은 함수. 그래서 이런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항상 연속이 되죠. 네. 중간에 구멍 뻥 뚫어서 그린 적 한 번도 없다고요. 네. 예, 그래서 다항함수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자,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죠? x-1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점근산 찾죠? 네.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1, 개수분의 개수 2 이렇게 점근선 찾은 다음에 y절편은 상수항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립니다. 네. 자, 이런 유리함수를 그릴 때 중간에 구멍 뚫어서 끊어서 그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항상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연속이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분모가 0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0이 안 되는 x값에 대해서만 항상 연속인 거예요. 약간의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뺀 나머지는 모두 다 항상 연속이에요. 네. 세 번째는 무리함수입니다. 네. 무리함수라는 거는 루트 x-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맹이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꽁무니에 있는 거, 1.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래프 모양 이렇게.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얘도 항상 이렇게 이어져서 그렸죠? 중간에 구멍 뚫어서 그린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얘도 항상 연속인데, 얘는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죠? 네. 그래서 정의역이 정의된 구간에서만 항상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의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들은 항상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연속이 되는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자, 물론 2번하고 3번은 제한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 근데 1번은 다항함수는 어떤 x값이 들어오든 다 연속이 되는 거죠. 천하무적이죠. 이거 괜찮을까요? 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설명이었습니다. 자,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gx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fx랑 gx랑 더했을 때, 두 번째, fx랑 gx랑 빼기를 했을 때, 반대로 gx에서 fx를 뺐을 때도 빼기를 했을 때, 세 번째는 fx랑 gx랑 곱하기 했을 때, 네 번째는 fx랑 gx랑 나누기를 했을 때, 혹은 반대로 gx에서 fx를 나눴을 때, 이 계산한 결과가 연속이 될까 불연속이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추측하는 거예요. 네. 자, 두 개를 연속과 연속을 더했을 때는 연속이 될까요? 아니면 불연속이 될까요? 얘도 연속이 된다. 자, 연속과 연속을 빼면 연속이 될까요? 불연속이 될까요? 얘도 연속이 된다. 연속이 된다. 그럼 반대로 뺐을 때도 연속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랑 gx랑 곱했을 때 연속이 될까요? 불연속이 될까요? 얘는 불연속이 된다. 자, fx랑 gx랑 나누기 했을 때 연속이 된다? 불연속이 된다? 불연속. 불연속. 그럼 얘도 불연속? 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x랑 gx랑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 함수인 거를 예를 들어 보죠. 얘는 x-1이라고 하고 1차 함수 항상 연속이죠.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fx랑 gx랑 두 개를 더했어요. 두 개의 식을 두 개를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죠. 네. 그럼 이거 2차 함수죠. 네. 다항 함수죠. 네. 여전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죠.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fx에서 gx를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것도 위로 블로깅 하지만 이것도 이 다항 함수 연속되죠? 네, 됩니다. 반대로 gx에서 fx를 빼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얘도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 되네요. 별로 문제 없네요. 자, 이번에는 fx랑 gx랑 곱합니다.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x 상승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이거 하면 x제곱 사라지고, 이거 하면 x, 이거 하면 x 사라지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얘도 다항 함수네요? 다항 함수는 항상 연속이 되죠? 얘는 틀렸네요. 네 번째, fx에서 gx를 나눠봅니다. 그럼 fx 나누기 gx랑 함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반대로 gx에서 fx를 나눈 경우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밑에 거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에 대해서는 정의돼야 안 돼요? 그럼 x는 1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거 봅니다. 자, 그럼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보죠. 없어요.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연속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불연속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함수식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얘는 항상 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 2x 이렇게 했으면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누기를 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얘는 모른다. 모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얘는 연속이었죠? 그럼 정리. 자,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다섯 번째. fx랑 gx랑 합성할 거예요. 반대로 g랑 fx랑 합성합니다. 그럼 얘를 x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x자리에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항 함수니까 연속되죠. 이번엔 fx를 gx에 그러면 x-1의 제곱 x-1 플러스 1 이거 전개하면 2차식이고 1차식 상수항 더하면 다항 함수 되죠. 그럼 얘도 항상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합성할 때도 항상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더하기를 했을 때 결과는 항상 연속이에요. 빼기를 했을 때 항상 연속이에요. 곱하기를 했을 때 항상 연속이에요. 합성을 했을 때도 항상 연속이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나누기일 때는 어떻다고요? 몰라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된다, 불연속이 된다 라고 말하면 위험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걸 낼까요? 나누기를 문제를 내겠죠. 항상 연속이 나오는 거 답이 뻔한데 문제를 낼까요? 안 내겠죠. 그럼 나누기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fx는 연속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불연속 함수예요.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입니다. 자, 마찬가지 더하기를 했을 때, 빼기를 했을 때, 곱하기를 했을 때, 나누기를 했을 때, 합성을 했을 때 결과는 연속이 될까 불연속이 될까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자, 더하기 했을 때 연속될까요? 불연속될까요? 연속이잖아. 연속이다. 연속이다. 빼기 했을 때 연속. 얘도 연속이다. 둘 다 연속이다. 해봐야지 않을까? 아, 하나는 해봐야 한다. 네. 그럼 연속이 아니라 모른다. 모른다. 네. 자, 그럼 곱하기 했을 때는 연속. 연속이다. 나누기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아, 너가 모른다라는 거야. 답이 모르겠어. 아, 답이 모른다. 네. 합성을 했을 때는 연속. 연속이다. 자, 결과를 미리 얘기해 줄게요. 아, 그냥 결과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너무 귀찮거든요. 결과를 얘기해 주자면, 자, 첫 번째, 더하기 했을 때는 연속이다. 아닙니다. 몰라요. 두 번째, 빼기를 했을 때 결과는 뭐냐? 몰라요. 곱하기? 몰라요. 나누기? 몰라요. 합성? 몰라요. 다 모릅니다. 해봐야 알아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몰라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연속과 불연속은 이랬어요. 그러면은 불연속과 불연속 네. 더하기 하면 연속. 불연속. 모른다고요. 아, 몰라요. 네. 빼기? 몰라요. 몰라요. 곱하기도 모르고 나누기도 모르고 합성한 것도 모릅니다. 네.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연속과 연속을 더하기 하는 거, 빼기 하는 거, 곱하기 하는 거, 합성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는 항상 연속이 돼요. 네. 그럼 문제가 잘 안 나오겠죠? 네. 하지만 뭘 조심해라? 불연속. 자, 다시 연속과 연속일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합성은 항상 연속인데 네. 하나 다른 거 하나 아, 있잖아요. 나누기. 나누기만 조심해라. 네. 나누기는 연속이 된다고 불연속이 된다고? 몰라요. 모른다고. 해봐야 알아요. 네. 그러면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이야. 네. 뒤집혀서 보면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야. 네. 하나만 불연속이야.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 다 몰라요. 몰라요. 불연속과 불연속은 다 몰라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예제 6번이에요. 자, fx 식을 줬네요. x제곱 빼기 3이고요. gx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입니다.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번 fx랑 gx랑 두 개를 뺐어요. 자, fx는 연속 함수죠? gx도 다음 함수니까 연속 함수죠? 두 개를 뺐어요? 그러면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어. 이게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 왼쪽으로 간다. 양의 무한대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 자, 그리고 얘가 열린 구간으로 놨어요. 네. 열린 구간이라는 건 등호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간 거죠. 무한대를 쓸 때는 열린 구간으로 쓰셔야 돼요. 네. 왜일까요? 무한대가 큰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무한- 자, 무한대라는 기호의 원래 정확한 뜻이 뭐라고 했죠? 가장 작거나 큰 가장 작거나 큰 뭐? 수? 수? 뭐? 무언가? 자, 무한대라는 거의 뜻은 내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무한대라는 이 기호의 뜻은 아주 커다란 수가 아니라 커지는 상태라고 했어요. 아, 네. 커지는 상태. 근데 이걸 커지는 상태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문제 풀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아주 커다란 수, 졸라게 큰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원래 본 뜻은 커지는 상태야. 이만큼 큰 수를 생각했지만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야. 조금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잡으려고 가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등호가 들어가려면 그 특정한 숫자랑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무한대는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를 쓸 때는 항상 열린 구간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2번. 이번에는 fx랑 gx랑 곱했어요. 그럼 연속인 구간은 연속과 연속을 곱했습니다. 아, 네. 다 연속. 다 연속. 모든 실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네. 이고요. 세 번째는 gx로 나눴네요. 네. 그럼 gx 조심해야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죠? 0이 되는 거 있나요?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5랑 x 플러스 1이죠. 네. 그럼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5죠.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네. 그 다음에 5에서 무한대까지. 아이고, 무한대는 항상 열린 구간으로 놓아야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열린 구간. 5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열린 구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세 번째. 아, 네 번째군요. F에서 G를 뺐네요. F에서 G를 빼고 분의 1. 그럼 fx 빼기 gx를 하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4x 플러스 2죠. 네. 이거 분의 1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예요? x에 0 넣으면 0 돼요? 안 되네요. 2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만 제외하고 모든 실수. 네. 이해되십니까? 네.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워요. 자, 이제부터는 머리가 조금 빠개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정리, 무슨 정리 이런 게 계속 쏟아질 거예요. 한 장 넘기면 또 무슨 정리, 또 한 장 넘기면 무슨 정리 막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블로그 생겼어요. 네. 최대값 존재해요. 아니. 최소값 존재해요. 네. 네,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죠. 위로 블록이에요. 최대값 존재해요. 아니. 네. 최소값 존재해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하죠.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5라고 하죠. 그러면 최소값 존재합니까? 네. 최대값 존재합니까? 네. 네.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라고 합시다.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4라고 하죠. 최대값 존재합니까? 네. 최소값 존재합니까? 네. 네. 이게 최대 최소 정리.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네.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위로 블록이에요. 꼭지점은 2,-2라고 하죠. 자, 범위는 0에서 5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근데 여기에 구멍을 뽕 하나 뚫어놨어요. 네. 최대값 존재합니까? 하지. 해요? 얼만데요? 1점 얼마 1점 얼마, 이거 얼마인데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있다면서요. 있는지는 아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네. 존재는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다. 네.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마트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훔치진 않았다. 뭐 이런 거. 자, 여기 구멍 뚫렸어요. 구멍이 뚫렸다는 건 이거에서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5를 넣었을 때 y값이 되겠죠. 네. 자, 그럼 반대로 아래로 블록입니다. 마이너스 1,1이에요. 범위는 0에서 3까지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을 뽕 하고 뚫어놨습니다. 네. 최대값 존재해요? 네. 최소값 존재해요? 아니. 안 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여기도 구멍을 뚫어 놓죠. 네. 최대값 존재해요? 하지 않을까요?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아니 0에는 안 들어왔죠. 그럼 0에 넣었을 때 값보다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저 최대. 최대값. 여기의 값이, 이 y값이 최대값인데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이거예요. 자, 함수가 연속이죠. 네. 근데 얘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네. 자,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다 존재해요. 네. 근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다시 말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다가 아니라
없을 수도 있다. 예요. 네. 자, 왜냐하면, 자, 지금 이런 그림에서는 최대값이 없는 거죠. 네. 여기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은 있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땐 구멍 뚫어놨으면 최소값 없고 최대값도 없는 거죠. 근데 꼭지점이 2,1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뭐 5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네.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불연속입니다. 최대값 존재합니까? 아니, 없어요? 최대값 없어요?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최소값 존재합니까? 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하지만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불연속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연속일 때는 100% 존재해요. 네. 무조건 항상 존재해요. 최대값, 최소값 무조건 100% 존재합니다. 근데 불연속이 됐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까봐야 아는 거죠. 네. 럭키박스. 뭐가 들어있는지 까봐야 알죠. 네. 하지만 나는 항상 실패하죠. 10,000원을 냈지만 1,000원짜리 문가가 오죠. 10,000원을 냈는데 100,000원짜리가 오는 그런 경우는 나에겐 일어나지 않죠. 안타깝죠. 매주 로또를 사지만 1등은 저번에 뭐 30몇 명? 뭐 몇십 명 나왔다는데 결국 나는 아니죠. 그런 겁니다. 까봐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연속이 됐을 때는 100% 존재해요. 네. 근데 불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아니다. 아니라고요. 모른다고. 모른다. 똑바로 정신 안 차려요. 자,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차 함수 위로 블록이네요. 그럼 꼭지점부터 구합니다. 몇 콤마? 마이너스. 꼭지점이요? 꼭지점에다 비버 콤마 1, 1 콤마 4. 4. 네.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고요. 꼭지점은 1,4입니다.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최대값 얼마? 4. 4. 최소값.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5가 최소값. 네. 자, 이번에는 x-2분의 2네요. 네. 유리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점근선 2,0이죠. 네. y절편은 마이너스 1. 1.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네. 자, 근데 범위가 3에서 5까지. 3은 여기, 5는 여기. 그럼 뭐 넣었을 때가 최대값? 3. 3 넣으면 2. 2. 5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예? 5는요? 최소값 얼마? 3분의 2. 3분의 2. 그럼 이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죠? 네. 자, 근데 범위를 더 바꿔보겠습니다.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하죠. 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는 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3은 뭐 여기 있나요? 네.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3 넣었을 때 최대값. 3 넣었을 때가 최대값? 네.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범위는 그래프가 이거랑 이거가 살아남는 거죠? 네. 최대값이 얼마요? 3 넣었을 때. 아, 이게 가장 커요? 그쵸. 이 값이 가장 커? 이게 더 크지 않아요? 네. 이거보다 이게 더 크지 않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크지 않아요? 최대값 얼마? 몰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이게 제일 작다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최소값 얼마냐고요? 모르죠. 몰라요. 자, 그럼 이번에는 2에서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최대값은? 이게 한 정근선인데도 거의 닿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열어놨잖아요.
최대값은? 모르죠.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은? 최소값 모르죠. 몰라요? 3까지요. 3 넣었을 때 아닐까?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2. 2요. 됐어요? 네. 어려워요? 아니, 괜찮아요. 자, 이번에 할 정리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거 봐요. 한 장 넘기니까 정리가 또 나왔죠? 자, 사이값 정리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실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네. 자, 일단 이론상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문제 풀 때는 좀 다른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해요. 자, 이론적으로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2, 여기가 5입니다. 자, 닫힌 구간 2,5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이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연속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정리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될 때 장난질을 치지 않아요. 네. 뭐 이거를 열린 구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고정적인 거예요. 네. 이 조건이 없으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바뀌면 이 정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장난질은 절대 안 칠 거예요. 네. 자, 그럼 2,5에서 연속일 때 열린 구간 2,5 사이에서 해가 존재하는가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2에 대한 y값 2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f2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번에는 5에 대한 y값이 있겠죠? 네. 이거를 우리는 f5라고 부를 겁니다. 네. 자, 이 사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했으니까 이어져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뭐 부드럽게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2하고 5 사이에서 해가 존재하니? 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그래프에서 자, 이차함수가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해가 몇 개? 2개. 이렇게 되면 해가 몇 개? 1개. 이렇게 되면 해가 몇 개? 없어요. x축과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해의 개수,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을 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가 2,5에서 연속이죠. 네. 그럼 2와 5 사이에서 해가 존재하나요? 하죠. 안 하면 안 해요.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안 해요. x축과 만나는 걸 해라고 한다고요. 네.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바깥에서는 뭐 만날 수도 있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2하고 5 사이에서는 만나는 게 없어요. 네. 다시 말해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네. 그럼 2하고 5 사이에서 해가 존재하나요? 네. 예. 얘는 여기 이렇게 해가 존재하네요. 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보죠. 네. 자, 이거는 해가 존재하나요? 네. 몇 개 존재하죠?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만나는 게 4개. 해가 4개나 존재하네요. 그러면 어떨 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4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의 그래프가 정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럼 해가 눈으로도 잘 안 보일 만큼 되게 많은 거겠죠. 네. 그럼 없을 수도 있고 뭐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막 2,000개일 수도 있잖아요. 네. 수학에서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를 수학은 좋아하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건 수학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럼 수학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 확실한 걸 좋아해요. 확실한 거.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 더 노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죠. 2에서의 y값이 여기예요. 네. 5에서의 y값이 여기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지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된다면 해가 있어요. 또 있는 거죠.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요.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죠. 자, 2에서의 y값이 있어요. 이거를 f2라고 부르고요. 5에서의 y값이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F5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2하고 5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어져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럼 해가 존재합니까? 네. 네. 몇 개 있죠? 아니요. 한 개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해가 몇 개 있죠? 세 개요. 3개 있어요. 자, 2하고 5 사이에서 해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얘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X축을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한 번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3번 지나가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뭐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5천만 번 지나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되면 2하고 5 사이에서는 해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무조건 존재하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죠. 2에 대한 y값이 여기 있어요. 네. 5에 대한 y값은 여기 있어요.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어져야 되고요. 그럼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x축과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러면 무조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안 돼. 해가 없는 것도 있고 뭐 있는 것도 있었죠. 근데 얘는 해가 무조건 존재하죠. 네.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은 2에 대한 y값이 0보다 크죠? 네. 5에 대한 y값이 0보다 커요. 둘 다 0보다 커요. 혹은 2에 대한 y값이 0보다 작아요. 5에 대한 y값이 0보다 작아요. 둘 다 작아요. 네. 그러면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근데 2에 대한 y값이 얘는 양수야. 근데 5는 음수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얘가 음수야? 그럼 얘가 양수야. 그럼 하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2랑 2에 대한 y값과 5에 대한 y값을 곱한 결과가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인지는 관심이 없어. 두 개의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돼.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했을 때는 0보다 크다. 작다. 작겠죠. 음수가 나오니까 0보다 작겠죠. 자, 이게 성립되면 2와 5 사이에는 해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네. 이게 사이값 정리의 기본 이론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둘 다 부호가 똑같으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두 개의 부호가, y값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와 또 다른 하나의 y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네. 이론상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론적인 거를 그대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좀 바꿔서 문제를 내요. 예제 한번 봅시다. 함수식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네. 2를 넣어요. 그러면 8 빼기 8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3을 넣어봐요. 그럼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그러면 8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F2랑 F3이랑 곱했을 때 결과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작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쓰면 증명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식, 2를 넣은 식과 3을 넣은 식 두 개를 곱한 결과가 0보다 작다. 그러면 2와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푸는 거예요. 얘는 이론에 좀 사실 좀 가깝긴 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확률로 밑에 있는 예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자, 예제 9번 읽어보죠. 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1은 2고 f0은 마이너스 5고 f1은 1이고 f2는 마이너스 3일 때 fx는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래요. 네.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요. 두 번째, 0을 넣으면 마이너스 5래요.
여기에 점 하나 찍고요. 네.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1이랍니다. 여기다 점 하나 찍었고요. 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래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래요. 네. 자, 이렇게 찍은 점들을, 자, 봐봐요. 네. 이렇게 찍은 점들을 그냥 직선으로 이으세요. 네.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요.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끝. 자, 얘가 이렇게 답이 된 이유는 fx는 0, 네. 은 몇 개의 실근을,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라고 했어요. fx라는 거는 이 직선으로 그은 이 함수식을 말하는 거고요. 네. 0이라는 거는 x축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함수, 파란색 식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를 좀 변형을 시키면 이런 기본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고요. 변형을 하는 첫 번째, fx는 1이라고 나와요. 네. 그럼 fx, 파란색 그래프죠? 네. 얘는 y는 1이에요. 그럼 y는 1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네. 그럼 몇 개의 점과 만나죠? 2개요. 그래서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럼 또 변형을 해요. fx는 x. 그럼 fx, 파란색 선과 네. x, y는 x. y는 x라는 건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그럼 몇 개의 실근? 2개. 2개의 실근. 네. 또 변형. fx는 마이너스 x. 그럼 파란색 선과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만나는 거 몇 개? 그럼 적어도 2개의 실근. 네.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에 출제한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네. 이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죠. 자, 현재 너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죠? 68. 68이요. 63이요. 63이요. 자, 현재 1월달이라고 합시다. 현재 1월달에 몸무게는 63이었어요. 네. 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먹었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80kg로 증가했어. 2월달에 쟀더니 80kg가 됐어. 네. 내가 너무 살이 쪘네, 몸이 무겁네, 다이어트를 해야겠네 라고 해서 열심히 물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더니 3월달에 몸무게를 쟀더니 30kg가 되었어요. 30kg가 됐어. 나 너무 마른 것 같아. 힘이 하나도 없어. 좀 먹고 살을 찌워야겠어. 라고 해서 다시 살을 찌워서 막 잘 열심히 먹었더니 이번에는 100kg가 되었습니다. 4월달에 몸무게를 쟀더니 100kg가 되었어요. 요요 현상이 왔나? 이거 너무 심한데? 안 되겠어. 살을 다시 빼야겠어. 라고 해서 열심히 또 다이어트를 해서 이번에는 70kg를 만들었어요. 5월달에 70kg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몸무게보다는 조금 더 쪘네? 조금만 더 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이어트를 해서 6월달에 됐는데 6월달에 됐더니 몸무게가 40kg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 우리 상철이는 1월에서 6월 사이에 50kg이 되었던 때는 적어도 몇 번 있었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직선으로 이으세요. 네. 그대로 직선으로 이어요. 그런 다음에 50kg? 그러면 40하고 60, 이 사이쯤 되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죠? 3개요. 그래서 적어도 3번이다. 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90kg가 된 거는 적어도 몇 번입니까? 네. 그러면 몇 번일까요? 만나는 거 2개니까 2번입니다. 그러면 35kg가 된 거는 적어도 몇 번입니까? 몇 번일까요? 2번. 2번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프가 여기 3월에서 4월달 이 30kg에서 100kg 될 때
한 번에 쭉 이렇게 증가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중간에서 막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100kg 빰 하고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적어도 2번이 아니라 뭐 한 20번이 될 수도 있고 50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붙인 말이 적어도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몇 번이냐. 최소한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100번이 됐을지 1000번이 됐을지 10,000번이 됐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또 다른 문제. 자, 버스를 탈 거예요. 상철이 버스 많이 타죠? 네. 자, 버스를 탈 겁니다. 정류장이 A 정류장이 있고요. B 정류장이 있고요. C 정류장이 있어요. 네.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을 갈 때 최고 속도는 60km예요. 네. 그 다음에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을 갈 때는 최고 속도가 40km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A 정류장에서 C 정류장을 갈 때 10km의 속도로 간 거는 적어도 몇 번입니까? 적어도 2번. 2번. 네. 2번? 네.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죠. 시작. A 정류장, B 정류장, C 정류장이에요.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 갈 때 최고 속도는 60이래요. 네. 그럼 60까지 올라갔어요. 네. B 정류장에서 멈춰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속도가 0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 않을까요? 안 내려가요? B 정류장 안 멈춰요? 멈춰요. 그럼 B 정류장 60km 달리고 있을 때 내릴 사람 알아서 내리고 살 사람 알아서 타라고 해요? 멈춰요. 그럼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 갈 때는 최고 속도가 40km래요. 네. 그럼 40km만큼 올라갔다가 C 정류장에서 또 멈춰야죠. 네. 안 멈출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10km인 거 적어도 몇 번? 네. 틀리기 참 좋은 문제죠. 네. 자, 그나마 너는 좀 나은 답이에요. 예전에 어떤 선배 중에는 한 번이라고 얘기한 선배도 있고요. 네. 3번이라고 얘기한 선배도 있습니다. 홀수가 나오는 건 정말 이상하죠. 네.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난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게 2번입니다. 90%의 학생이 2번이라고 대답하고요. 그러니까 95% 정도. 1% 정도만 4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4%가 1번, 3번, 0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함수의 연속까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번째 미분 과목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수포자. 네.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는 뜻이죠. 네. 자, 수포자를 양산하는 단원이 미분입니다. 네. 우리 상철이는 수포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 자, 여기까지 하죠. 네. 숙제는 일단 개념 원리는 끝까지 연습 문제 레벨 1까지 하시면 되고요. RPM이 좀 많아요. 연속 끝까지. 예, 연속 끝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최고 실력업 부분 빼고 주관식까지 다 하시면 돼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예, 뭐 한 60? 많아야 60문제 정도 네. 됩니다. 한 단원 다라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60문제 개념 원리 있는 거 뭐 해봐야 뭐 한 30문제 되겠죠. 네. 예. 근데 개념 원리 문제는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